다만 이제 요거를 해보시면은 이제 개발하고 실제 DB 그러니까 실무하고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은. 그래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약간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MySQL도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RDB 쪽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지를 않아서 RDB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드하고 스파크는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좀 조정을 해서 하드하고 스파크 빅데이터 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몽고DB도 빅데이터에 속하는데 완전한 빅데이터 구현은 아니에요. 아쉽지만 이제 요 몽고DB까지 요거까지만 하시면 원래 몽고DB에 아주 강력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램 리듀스라는 기능인데 이건 빅데이터에서는 빅데이터를 다룰 때는 거의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둡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둡은 또 스파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고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프로젝트를 아예 못할 것 같아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자신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기술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나중에 꼭 해당되는 기술은 또 그때 가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은 이제 어려움이 많이 겪어지실 거예요. 프로젝트를 직접 하시면.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놓지 마시고 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우선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10개를 맨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 근데 10개를 계획을 잡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은 5개는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하려고 지금 막 자기는 긴장 상태로 막 몰아놓고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안 돌아가요. 내용이 다 안 돌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는 PT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PT를 하는데 팀플 할 때는 PT를 합니다. 팀플 할 때, PT 하실 때 구름에서 돌려보는데 안 돌아가요. 자리에선 되는데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실무에서도 그래요. 실무에서도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발을 열심히 잘했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데모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돈을 줬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PC에서 안 하고 대개가 이렇게 서버를 요즘은 올려서 실제 돌아가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룸에서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잘 됐어. 그래서 서버까지 올렸어. 근데 현장에서 데모하면 꼭 안 돌아. 꼭 그래요. 제가 겪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보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보여주려고 데모를 하는 바로 전 시간까지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 할 때는 내일이 데모야. 오늘 테스트 할 때는 다 돌아가. 근데 개발자들이 욕심이 있어.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오늘 하고서 그 소스 갖고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바꾸면은 또 하나가 완전히 돌아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라는 것이 여러분들 완전하게 다 모든 게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이제 나중에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직접 세울 텐데 모든 것을 다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돈을 준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데모할 때 저는 데모플레이 할 때 언제나 착각했어요. 완벽한 걸 보여줘야 돈을 주는 사람이 좋아한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연습하는 걸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준비 단계는 먼저 준비 단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 단계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준비 단계는 먼저 이제 제가 혼자서 하던 팀플로 하던 어쨌든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팀플로 할 때 혼자서 할 때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이름을 줄 겁니다. 그래서 미니 프로젝트 그리고 잠복 스크래핑 웹 스크래핑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엑셀 파일을 2개 만들 거예요. 하나는 팀플에 대한 정보, 하나는 개인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그 개인에 대한 정보나 팀플에 대한 정보는 모두 다 저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칸마다 자기 정보를 하고 그걸 공유할 거예요. 클릭하면은 바로 화면이 뜨게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기트도 공유하고 브루마이오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2번째, 그리고 팀플을 할 때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필요한 지식들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날 팀플을 하는데 혼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틀간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은 페이징 기술이에요. 구름의 페이징 기술. 그 페이징 기술하고 구름에서 내가 몽고DB를 어떻게 띄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팀플을 할 때는 이제 서로 최소 소스 하나를 가지고서 한 3명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최소 3명이거든요. 3명이서 소스를 공유할 텐데 그 공유 부분을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때 프로젝트 하기 이전에 필요한 기술들은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2번째 마크다운 랭귀지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게 다만 전체를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 왜냐 제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사용해 보셨죠? 주피터의 주석 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샵하고 기호가 어떤 특정 기호가 붙으면 저 마크다운 랭귀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뭐냐면은 어떤 특정 기호가 앞에 붙으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식으로 이해를 시켜요. 이 랭귀지는. 그래서 글자 앞에 어떤 특정 기호가 붙으면은 걔를 번호나 아니면은 대제목, 소제목, 중제목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가 샵의 개수에 따라요. 그래서 그래요. 샵의 개수에 따라.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셔도 가서 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샵하고 그리고 샵의 개수에 따라 화면에 보여지는 거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마크다운 랭귀지가 어차피 웹상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나온 태그, 이미지 태그 있죠? HTML에 있었던 이미지 태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2가지만 아시면은 본인이 작성한 것에 Git에다가 해당하는 부분은 쭉 기술할 수 있어요.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혼자서 작성합니다. 2번째 이제 하는 부분에서 이제 Git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증 요즘은 그렇게 하는 시대도 있지만 그거 추가로 자기가 만든 것을 누군가 제3자가 들어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Git 같은 것들이에요. Git.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정 사이트에서 그렇게 자기 거를 포트폴리오로 올릴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이제 하드웨어는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를 할 때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소스는 기트에다 올리고
그 동영상을 갖다가 유튜브에다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실 때는 하드웨어 쪽 하실 때는 이제 동영상을 많이 찍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편집해서 하는 과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편집하는 거는 제가 문화를 드리고 어쨌든 그 동영상 찍어서 커트해갖고 그 과정들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과정들을 각 팀마다 이렇게 구현을 해서 수집하는 과정 또는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시켜갖고 어떻게 했다는 과정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본인이 편집하는 시간은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자기 포트폴리오가 돼요.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취미로 원래는 하드웨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픈 그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오픈 하드웨어라는 게 지금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아두이노 같은 거가 있어요. 최초에 시작한 건 아두이노. 이 오픈 하드웨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오픈 하드웨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산업과 취미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드웨어를 다루어도 취미로 다루는 하드웨어 종류하고 기업용 하드웨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두이노를 갖다가 기업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아주 단순한 거는 아두이노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 하드웨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구조에 따라서 코딩하는 방법이 달라요. 구조에 따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그나마도 나은 게 랭귀지를 알면은 그냥 요즘은 어느 OS든지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소프트웨어도 어떤 랭귀지 하나가 OS에 종속적이었어요. 자바가 그래서 떴어요, 사실은. 자바가 any OS였어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예전에는 윈도우용 그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특히 단넷이라는 게 있어요. 단넷은 윈도우에서만 들어갔습니다. 다른 OS에서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걔네들도 그거를 이제 포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은 단넷이 다른 데서 포팅이 됩니다. 근데 자바가 그런 식으로 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드웨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인베딩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먹고 살 거 이제 없어져. 너 이거 빨리 배워. 이걸로 넘어가야 돼. 막 그러는데 야, 나는 내 죽을 때까지 이걸로 계속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봤던 거는 뭐였냐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절차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쪽 하드웨어는 아직 철옹성이기는 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하드웨어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뭐를 기록해야 되느냐? 기트에다가 리드미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 리드미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3자가 들어왔을 때 기술해주는 파일이에요. 그게 바로 마크다운으로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여러분들 파일 리스트 바로 밑에 설명글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 설명글이 리드미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드미에다가 그걸 작성해주면은 이게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용 포트폴리오 그리고 팀 포트폴리오 2개를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만들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제3자가 바로 들어왔을 때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정말 이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만들었는지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자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목표예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얘기했던 참여 개발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혼자면은 한 사람만 넣으면 되고 역할도 그걸로 기술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얘기했었던
만약에 팀플로 한다. 그러면 그 명단을 다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기에 참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이미지 캡처라는 건데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이따 같이 해볼 거예요.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장고를 그러니까 웹을 사용한 이유가 다른 거 스크래핑 이런 거 돌려봤자 화면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뭐를 했는지를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가 없어요. 글만 읽거든요. 근데 요즘은 텍스팅을 리딩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요즘은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는 화면을 이미지로 찍어서 그 이미지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 가장. 그래서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뭐다 라는 걸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화면 캡처해서 그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거, 그 화면을 표시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화면 정의서하고 ERD가 있는데 ERD는 우리는 뺍니다. ERD는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지만 NoSQL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요. 화면 정의서라는 게 있는데 화면 정의서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딱 하나 화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팀플에 가셔서는 조금 화면이 몇 개 생기는데 혼자 하실 때는 화면이 두 가지만 존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유연하게 하시면 돼요. 저 화면 정의서는 저희 단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제를 할 때는 좀 많이 사용해요. 관제를. 아셨죠?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운 프로젝트라는 것은 혼자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목표는 배운 것을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보는 겁니다. 팀플을 하기 이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팀플을 하기 이전에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사용해본다 라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능은 우리가 사용했어요. 쭉 보시면은 이름은 알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쭉 이제 이름만 아셔도 성공할 겁니다. 네. 강의 잘 들으신 거예요. 왜냐? 저 이름만 알아도 구글링이 가능하거든요. 구글링 하면 요즘은 다 나와요.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거 구글링 하면은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데가 더 낫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보다 잘 설명하는 데는 없다. 자, 그래서 저거를 하셔서 그 용어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는 뭐냐면요. 공통하고 자율이 있어요. 개인도 공통하고 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하나, 자율 하나. 팀도 공통 하나, 자율 하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을.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work 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거 취업 관련한 거고요. 나는 여기가 창업 관련한 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K-Startup KR로 하시면 돼요. K-Startup KR에 저 모집중으로 들어가시면은 저거는 셀러룸으로 하셔야 돼요. 저거는 셀러룸으로 하셔야 되고 밑에 있는 work.gr.go.kr은 뷰티풀 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율도 그거와 상탕되게 자기가 스크래핑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를 고르시면 돼요. 기존에 있었던 봉통이라는 사이트 말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자기가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은 있어요. 앞에서 공통에서 기술을 셀러룸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자율은 뷰티풀 숙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만약에 뷰티풀 숙으로 했다. 공통을 뷰티풀 숙으로 했다. 그러면은 자율은 셀러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완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술을 자기 거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약사항을 두는 거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스케줄러 우리 배웠죠?
그래서 스케줄러를 만드시고 나면은 무조건 걸어놓으세요. 그래서 해당 사항을 걸어서 계속 게더링하는 거,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거,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걸어놓으시고서 해당하는 사항을 계속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최대한 중복이 없게 수집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중복이 돼도 상관없는 게 나중에 이거를 편집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그런 얘기 했었죠? 자료를 이렇게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지 변경을 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커스텀 아이디에서 이미지, 개하고 고양이 했을 때 어떤 이미지는 약간 수정을 해야지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자료들도 그 자료가 모아진다고 해서 완전하게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많이 모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컬럼도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컬럼을 다 넣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데이터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입력한 날짜는 여기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뒤에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꼭 넣어주셔야지 본인이 나중에 편집할 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하고요. 작성 사항은 GitHub의 리드미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적용 시 기술과 사용법, 간략 설명. 요거는 제가 꼭 폴더에다가 해당하는 제 더큐멘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모르시면은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팀플에서는 필요한 것은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은데 다만 제가 엑셀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일까지 팀을 구성하는 것은 내일까지 종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항에다가 이름들하고 팀 이름을 그냥 기술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판을 마련해 놓을 텐데 이름들을 먼저 팀이 3명이야. 그래서 홍길동 01, 홍길동 02, 홍길동 03 이렇게 팀이 됐어.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에다가 팀 이름만 우선 쓰세요. 그래서 만약에 장수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냥 3명 다 장수회로 쓰세요. 이렇게. 아셨죠? 여기 이렇게까지만 쓰시면은 내일까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편집을 해갖고 여기다 칸을 갖다가 이걸 머지해갖고 이렇게 한 명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하셨으면은 이렇게 머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 넣는 분이. 그래서 팀은 3명으로 하겠습니다. 3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명이나 3명으로 구성하시고요. 3명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걸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접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프로젝트에서 빠지셔서 좋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건 취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먼저 1순위라는 거, 프라이어리티라는 거.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리는 것은 이제 똑같은 사이트라고 해도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 데가, 스크래핑만 하는 데가 있고 그 사이트에서 API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REST API. 그런 사이트는 REST API로 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트인데 스크래핑을 적용해야 돼. 근데 보니까 얘는 API를 제공하네. 굳이 스크래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이트는.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있으면은 API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정보 팀플 할 때 잠깐 얘기하면은 정보 수집 주제에서 첫 번째는 공통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입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대산이라고 해서 백대산 정보를 여러분들이 서칭을 하셔서 수집하세요. 다만 저 백대산은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좌표에 의한 산을 표시를 할 거예요. 좌표에 의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할 텐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좌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좌표가 있는 사이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찾으셔서 그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팀플 하기 전에는 요거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마우스로 올려놓으면은 거기에 따른 정보들이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가 스크래핑이 그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갖고 여러분들이 안 한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제가 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를 변경하세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PT를 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PT를 하셔서 앞에 나오셔서 그 대표자분이나 이런 분이 나오셔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선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질문. 선생님 방금 설명 해주신 거를 저기 시트나 이런 데 써주시면 안 돼요? 써줘요 또?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지나고 나면은 까먹거든요. 내일 모레 또 얘기할 거예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설명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작할 때 또 한 번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는 온 프로젝트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것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는 우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오늘 할 내용인 바로 혼자 할 때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이징, 그러니까 장고에서 어떻게 그 몽고DB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리스트를 뿌려주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어떻게 구름에서 몽고DB하고 연결해갖고 동작시키는지 요거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장고는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약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수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했었던 부분에서 보드라는 그 폴더를 그러니까 스타트 앱이죠. 스타트 앱을 새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업무가 보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드에다가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사항들은 이미 몽고DB를 할 때 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고DB 했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게 입력하는 거 했었죠. 그리고 입력하는 것만 하고 거기에서 값을 가져오는 건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값을 가져올 때 그 find라는 것은 서치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find라는 것만 아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쪽에서 콘솔, 그러니까 터미널로 들어가서 했었던 작업을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고요. 거기에 플러스 장고에 템플릿을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할 때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러니까 우선 장고와 데이터베이스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다른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가장 심플한 거. 완전히 다른 플랫폼이야.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몽고는 성격도 저장용이고 장고는 디스플레이용이잖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둘을 연결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심플한. 뭘까요? 네?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로 보려고요. 쟤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한 2%로 보려고 하네요. 우리가 배웠었던 지식으로 쟤를 연결하는 방법이 뭘까?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를 위한 거잖아요. 쟤는 지금 서버에서 백단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PC에서 제 둘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 뭘 거냐? 가장 심플한 방법. 맞아요. 네트워크예요.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꼭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으로는 PC와 PC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서로 어떤 값을 주고받을 때는 이 값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랬어. 첫 번째가 뭐였죠? 뭘로 얘를 인식한다고? 이 네트워크의 세상, 네트워크의 바다에서 이 PC가 유일하다는 걸 뭘로 인지를 한다고요? 첫 번째, IP. 거기에다가 한 PC에는 여러 개의 서버가 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개의 데몬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PC에서 그 서버라고 생각하는 여러 개의 서버가 뜨니까 그 중에서 그 PC 내에서 그 서버라고 딱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포트. 그래서 IP하고 포트만 아시면은 명확해요. 지금 그래서 똑같이 쓴 거예요. 장고는 디스플레이용이고 저장하는 것은 뭐예요? 몽고DB야. 둘이는 통신을 해야 돼. 통신하는 방법은 한 PC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얘는 웹서버고 장고는 웹서버고 몽고DB는 저장용 서버잖아요. DB 서버예요. 결론적으로. 왜요? 우리가 서버라는 개념을 확장을 해야 돼. 서버는 언제나